자유한국당 청주 청원구 당협위원회 황영호 위원장입니다. 대통령한테 깃보라지를 올리고 물어뜯고 혹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절대 제가 그동안 정치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제가 그 발언은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었었어요. 내년 총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네. 변재일이라는 높은 산이 있잖아요. 4선의 국회의원이고 중앙에서도 힘도 좀 발휘하는 의원이신데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상식에 맞는 세대 교체다. 국회의원 3선 하면 이미 또 미천 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또 해? 이게 저는 선거 전에 커다란 이슈가 될 거죠. 김수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여쭤볼 말이 많아가지고 특별 게스트를 바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주 청원구 당협위원회 황영호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6개월여 만에 뵙는 거 그렇죠. 같으죠? 그런 것 같습니다. 5월 달쯤에 뵀었었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뭐 열심히 뭐 지역 다니면서 뭐 지역 주민들 만나고 예. 또 지역 주민들의 또 이야기도 듣고 예. 뭐 체력 단련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고 생활. 5, 6개월 사이에 뭐 직책도 하나 새로 맡으셨죠.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늦었지만 예, 축하드려요. 맞습니다. 예, 위원장 뭐 선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공석으로 있던 저희 자유한국당 청원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이제 선임이 돼서 지난 10월 말인가요? 11월 초인가요? 10월 말 그때 이제 그래요, 예. 조직위원장이 됐고 11월 초에 이제 정식으로 당협위원장으로 이게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가서 좀 거북스럽고 좀 무겁습니다만 어쨌든 뭐 준비가 되어 있는 질문이니까 가겠습니다. 방송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한테 깃보라지를 올리고 물어뜯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과도 하셨습니다만은 궁금한 거는 당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 당시 이제 그 아마 11월 제가 2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상당공원에서 그 자유민주시민연합이라고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뭐 극우 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절대 극우는 아니시고 정말 이게 보수 성향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예. 또 현실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집회가 있는데 저한테 지금 연설 요청이 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좀 고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럼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갔죠. 청원 당협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후에 그 조직위원장 시절 때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인이 뭐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수가 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또 대개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라가서 이제 여러 발언을 하는 중에 크게 그 일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뭐 정말 좀 적절하지 못한 뭐 이런 발언을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표현 자체가 절제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대통령을 보는 시각 자체는 뭐 변하지 않고 표현이 절제되지 못했다. 저는 뭐 맞습니까?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현 시각, 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에 있어서 좀 절제되지 못한 일부 표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저도 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녁에 집에를 들어갔는데 예. 포탈에 막 올라오잖아요. 아니 저희 아들하고 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저희 예, 아들하고. 예, 예.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저는 정말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빠 왜 그러셨어요? 아빠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가슴에 굉장히 맺혔어요.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고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실 여러 언론사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예.
첫 말씀이 아이 의전 위원장님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러셨어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 뭐 언론도 많은 이제 취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포털에도 막 상위 검색어 예, 할 예.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판에 흔히 있는 혹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정말 12년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에 뭐 정말 상대 정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뭐 극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품격 있게 의회를 운영했다고 그런 인정을 받았고 그랬는데 절대 제가 그동안 정치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제가 그 발언은 제가 새벽에 굉장히 일찍 나와서 지역을 다닙니다. 예. 그날 어느 제가 편의점을 들렸어요. 편의점 새벽 한 5시 20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밤을 꼬박 새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분께서 이제 현 시국, 현재 경제 상황,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편의점을 운영을 하시니까 최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전에는 밤에 좀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그것도 못 쓰겠고 경기가 안 좋으니 매출은 정말 30~40%가 줄고 또 세금은 올라가고 정말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분께서 제가 했던 표현이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었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막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분의 어떤 절규와 비슷한 이게 갑작스럽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데 그걸 제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 감정이입이 된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좀 됐던 이런 사안이고 그래서 예. 저는 뭐 제가 제 평상시에 제 스타일도 그렇고 제 평상시 정치 소신도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저는 얼마든지 좋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그건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가서 제가 뭐 정식으로 예. 그 부적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아. 그 하여튼 총선에 임박해 오기 때문에 네. 예전 총선 때도 그런 그 정치인들의 말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7대 총선 때 그때만 해도 열린 우리당 싹쓸이 150석 이상, 170석 이상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노인 투표하지 네, 말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19대 예. 총선 때도 그 노인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려라. 이것 때문에 그 소속 당 그 지지율 상당히 그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막말을 왜 민주당 사례만 들으세요. 자유한국당 사례, 새누리당 사례도 좀 들어주세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사례 하려고 그랬어요.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없어요. 아니 그 이부망천이란 말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혼하면은 부천 가서 살고 뭐 저 망하면은 인천 가서 살아라. 그건 또 자유한국당 소속 그 아유, 전 눈물 나. 대변인인가요? 정태욱 씨인가요? 그분이 하신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정치인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그거는 정말 이제 습관이 되는 거고 그건 정말 지속되면 홍준표 대표도 예, 그건 정말 진짜 망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뭐 해프닝 실수로 이렇게 다음 좀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좀 위원장이 모신다 해서 뭐 이렇게 자꾸 뭐 기 뭐 올린다 해서 저도 이제 한 손으로 가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명 그리고 네.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도 용기다. 이런 저는 뭐 그렇게 하셨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이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그 정치인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반복되지 그런 않으면. 말씀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네. 당협위원장으로 추대가 되고 선출이 됐다는 얘기는 총선 출마의 직선로라고 이제 대개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내년 총선 출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결심 이유도 함께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게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지방 선거가 됐든 뭐 지역구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를 정해놓은 것은 그다음 오랜 세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생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고 또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로 정확한 파악도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청원구를 선택하고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6번 제가 들어갔죠. 5월달에도 하신 말씀이 그 결혼 전까지 제가 사천동에 살았고 결혼 후에 뭐 율량동에 잠시 가서 살림다 살았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제가 태어난 사천동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청원구를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 또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방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예.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정치 훈련의 과정을 겪고 왔어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는 저는 국회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정말 제대로 훈련 받는 것은 정말 좋은 정치인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원 출신의 중앙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 원인이 뭐예요? 저는 지역의 어떤 정서가 아닐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또 그동안 뭐 지방의원들이 정말로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능력을 갖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필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아마 지방의원 출신을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지 않은 곳이 아마 제가 충북.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는 후배들한테 뭐 꿈도 되고 싶고 희망도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이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로 제가 뭐 총선에 도전해서 제가 지방의원 후배들한테 겁니다. 나의 도전이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난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싶다. 네. 지금 어쨌든 뭐 저 본선 가기 전엔 경선 절차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내 경선을 치러야 되겠죠. 예, 어떨지 그 지금 뭐 상황도 출마 경쟁자로 자유한국당 내 경쟁자로 지금 등장하시는 분이나 예상하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지금 뭐 저희 청원구 지역에서는 이제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그분이 뭐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되게 알 수 있다고 느낌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청원구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뭐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분을 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본 적. 예전에 변호사님께서는 강력한 출마 예상자다라고 해서 여러 분 거론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름 거론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미 많이 가져. 전에 전 당협위원장 네. 박경국 전 부지사도 네. 있고 그다음에 오성근 변호사, 그다음에 천혜석 교수, 신용환 교수 뭐 이런 분들도 가끔씩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뭐 정치도 사실 제가 농사에 지금 비유를 해보면 예. 농민들이 정말 결실을 맺기 위해서 1년 내내 씨 뿌리고 비료 주고 잡초 뽑고 정치도 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불과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어요. 예. 4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예. 지금까지 아무런 잡초도 뽑지 않고 물도 안 주고 비료도 뿌리지 않고 그러는데 어떤 결실 내가 그냥 수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는 정치인의 바른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까지 정말로 오랜 세월 지역을 누비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후보는 현재까지는 저밖에 없어요. 반대로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 지역구를 꼭 청원구 지역구를 꼭 이겼다라고 그래서 전략을 공천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론됐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이 중앙에서 그 네임밸류가 좀 높은 사람을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저는 뭐 당인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저는 정치가 끝난 날까지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치가 늘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는 청원구뿐만 아니라 청주 지역 선거구에서 늘 보면은 서로 화합을 못해요. 늘 네. 분열돼서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민주당 우리 그 후보들한테 당선 헌납을 한다라는 표현은 또 적절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예. 지난 그 20대 때도 사실 좀 보수 진영에서 잘 뭉쳤으면은 좀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나 해서 그렇죠. 그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도 혹여나 네. 다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그럼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있으신 거죠?
저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저의 정치적 정체성이 이 당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당인으로서의 역할에 저는 충실할 겁니다. 예. 네. 근데, 예. 근데 전략공천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시는 분이 김양희 저 옆에 네. 당위원장이 지난번에 왔다 가셨죠. 당협위원장이신데 여기는 남이 돼도 뭐 수긍을 하겠다라고 김양희 위원장 같으면 내가 돼야 된다 전략공천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확 다르신 거. 지역에서 거의 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아니면 뭐 민주당, 바른미래당 모든 당을 합쳐서 우리 황영우 위원장이 가장 지역적인 토박이고 50년 동안 지역에서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많이 그런데 하셨죠. 예. 막상 본선에 가더라도 변재일이라는 높은 산이 있잖아요. 4선의 국회의원이고 중앙에서도 힘도 좀 발휘하는 의원님이신데 경쟁력이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100%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표현을 예. 높은 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높은 상이라는 이야기는 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이라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이제 들리는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저도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방의원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난 3선 딱 하면 안 한다 지방의원. 대신 시작 때. 내가 3선 하는 동안에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는 내가 깔끔하게 정말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국회의원 3선 하면 저는 사실 실력을 보일 건 다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또 미천 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의 선수를 높여주는 이유는 어떤 입법 활동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라. 아니면 정말로 탁월한 어떤 중앙정부의 대로비라든가 어떤 의원 활동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줘라. 아니면 정말로 예를 들어 원내대표가 됐든 정말로 미래 대권을 꿈꾸는 이런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줘라. 이런 취지 그 뜻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저는 선수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변재일 의원은 지금 4번 16년인가요? 네. 올해도 하셨네. 오래 하셨죠. 아니 저기 그 나름대로 우리 청원구 예. 지금은 이제 그 통합 때문에 좀 선거가 바뀌었지만은 나름대로 청원군을 위해서는 그 4번 하는 동안에 많은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제가 뭐 물론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한 선배님이시고 지역의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 뭐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를 하는 것은 뭐 적절치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측면에서 지역 유권자분들, 지역 주민분들의 뭐 어떤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이 전 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4.15 총선 때 그 예.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 선거 떨어지고 다니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뭐 황 의장은 아직 젊으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저게 60년생입니다. 저게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이 정치권에도 세대 교체의 선순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세요. 왜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화두가 될 게 세대 교체고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 발의되겠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노세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 대표 노세. 김양희 위원장이나 최현우 위원장 같은 경우도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데 김양희 위원장하고 최현우 위원장 다 60대 중반이에요. 예. 지금 현직 국회의원님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네. 황영우 위원장님만 그래도 내년 총선에 50대. 앞자가 네, 오자예요. 아니 그런데요 세대 교체 바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청원구에 그렇죠. 역세대 교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또 그렇게 분위기가 네. 그 김수민 의원이 또 있잖아요. 세대 교체를 막 얘기를 하시다가 김수민 의원이 뒤에서 내가 더 저기 세대 있어. 교체의 적자인데요라고 저는 세대 교체에 대해서 지금 변재일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 70대 아마 72, 32 중반을 세대. 이제 향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김수민 의원님이 30대 30대 중반인가 초중반으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70대에서 30대로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세대 교체냐? 아 너무 크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저는 재선까지 할 수 있으면 저는 재선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걸 저는 여기서 확신을 그럼 거의 70대 다 하고 되시니까. 제가 6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재선까지. 그러면 예. 제 밑에 또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0대 중반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의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배들한테 또 지역의 어떤 이런 역할을 물려주고 또 그 후배들이 뭐 60대 중후반이 돼서 은퇴를 하면 또 그 밑에 지금 현재 한 30대 정도 되겠죠. 그런 분들이 또 지역을 또 이어받고 이것이 저는 정상 상식에 맞는 세대 교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대 넘어가면은 상식이야. 중앙무대로 좀 눈을 돌리면 연배가 비슷한 민주당의 이철희, 표창원, 임종석 의원이나 네. 그다음에 40대엔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까지 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예. 그분들이 그런 뉘앙스는 붙여요. 자신들도 이미 9세대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정서 또 수도권의 정세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세대 교체의 어떤 대상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40대가 예. 주역이 될 수 있다. 예, 주역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저희 지역은 이게 어느 한순간에 너무 갑작스럽게 커다란 변혁이 오게 되면 그게 지역 정서와 맞지 않는 이런 괴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예를 우리 지역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저는 지역 정서상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사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 가지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계산하겠죠? 청원 예전 우리 그 선거판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지역 기반 네. 지역 감정 대결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념 대결로 가더니 이제 그거에 섞여서 뭐 연령층으로 딱 구분을 하는 예. 이런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서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지금 아마 우리 뭐 지사님도 70대로 훨씬 넘으셨고 한시장님도 70대 다 되셨고. 뭐 누구 제가 거명을 안 해도 아마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시청자분들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도 어떤 세대의 선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어떤 프레시한 이런 정책들을 또 내놓고 이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아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그렇게 표출되고 그것이 또 정치권으로 이입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선거 공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김수민 의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선거 공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대체 예상은 변재일 의원이 4선을 하셨고 지역구도 탄탄하시기 때문에 선두로 치고 나갈 거고 김수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후보 간에 이렇게 이제 하위권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3자가 붙으면 변재일 의원이 필승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한간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미당 간에 뭔가 이렇게 공조 전략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최영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어느 분들의 어떤 그 분석을 갖다가 지금 제 인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모르긴 몰라도 저도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선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 재선거도 해봤고 제가 뭐 남해 총선, 대선 예. 선거 경험으로 치면 저도 굉장히 많은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음 선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또 해? 이게 저는 선거 전에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지금 최영현 변호사님의 분석은 거기에 저는 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동의할 수 없다. 오늘 뭐 황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내년 총선 결심했던 이유나 지금의 현 전국 얘기도 좀 듣고 했는데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우리 작가님이 꼭 여쭤보라. 저도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또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안을 하고 싶으신지. 아하. 예. 지금도 제 명함에는 제가 시의원 초선 때부터 늘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늘 처음처럼. 아마 제 명함을 받아오신 분들 뭐 그 글귀를 많이 보셨을 소주. 소주에서도 근무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쓴 것은 아마 그거보다 더 먼저 썼지 않나.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늘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되기 전하고 되고 난 다음에 다르더라. 또 정치하다 떨어지면 그냥 서울로 그냥 훌떡 날아가서 뭐 지역은 쳐다보지도 않더라. 나는 정치인의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지금까지 정치 활동해왔고 제가 아마 죽는 날까지 이 지역에 살 거예요. 제가 정치 일선에 물러나더라도. 그러니까 늘 한결같은 참 황경호는 늘 한결같더라. 처음이나 지금이나 뭐 미래나 똑같더라. 난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예, 특별히 발의하고 싶은 법안도 혹시 있으세요? 있죠. 제가 지방의원 출신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지금 25년 4반세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는 이할 자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자치법 법률안을 개정이나 뭐 개정 인사 뭐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하고 싶고요. 그런 법률. 예. 두 번째, 예. 저는 하여튼 교육이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치 중에 교육 자치가 가장 지금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에 관한 이런 법률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법률 개정을 좀 하고 싶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촌 얘기 좀 하세요. 왜 농촌 본인이 사람들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죠. 아니, 답변을 강요하세요. 농촌 쪽으로.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많으시겠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정말 현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좀 갖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촌 부분, 예. 제가 농민의 아들이고 제가 뭐 대학 다닐 때까지 저도 지게질도 지고 제가 농사 다 했고 예. 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 농촌의 어떤 피폐한 어떤 이런 현실 이것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황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해 보시죠. 뭐. 변호사님 먼저. 예. 전에 출연하셨을 때 제가 이정배와 고요함으로 화려함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황 위원장님 보시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그 이력도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또 그렇게 영악하시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조용히 자기 길을 갖는 것 같은데 우보 천리 서거름으로 천리 만리를 가길 기원드리면서 우보 천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표님. 아생연우 살타라는 그 바둑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주 그 바둑 정석의 기본인데 그 내가 그 죽을지 모르고 남의 말을 공격한다. 네. 그러니까는 본인의 경쟁력, 네. 어떤 그 깔끔한 공천 네.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잡으러 가야지. 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으면 본선수 맞습니다. 가기 전에 내 대마가 죽는다. 네. 그 바둑 격언을 좀 꼭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격언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5월 달에 오셨다가 한 6개월여 만에 또 이렇게 한 판 찾아주셨는데요. 네.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한번 불식시켜 보기 위해서 예.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